또 너무 또 이렇게. 잠시만요. 저도 잠깐만요. 녹화 좀 할게요. 네. 전체 화면으로.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 정소진 그룹장님께서, 이 IMM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의미,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IM의 디테일 가이드라고 해서 자,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는지, how to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자, 지난번에 그 PM 비즈니스의 핵심은, 잠깐만요. 예. 화면이, 예. 바로 IMM 복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자, IMM은 스쳐 지나가는 직급이 아니고요. 예, 복제가 시작되는 직급이다. 스쳐 지나가는 직급이 아니래요, 선생님들. 네. SM에서 SM에서 갑자기 VP가 된다든지 MM에서 갑자기 VP가 되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직급이 아니라 뭔가 IM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급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복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시스템 안에서 IMM 되기. 이게 바로 복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성은영 사장님께서 아주 시스템 안에서 IMM 되는 과정을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개인기, 내가 뭐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인맥이 많아서 내가 IMM을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 안에서 IMM 가는 방법, 이거를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IMM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IMM 여러분 어떻게 가나요? 네. IMM은요, 여러분, 내가 가겠다고 하면 가집니다. IMM은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사실 갈 수 있는 직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IMM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요, IMM 진짜 못 가요. 그래서 IMM은 자신의 변화 의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PM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사실은 그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IMM이라는 거는 사실, 한 번 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모든 PM 보너스의 혜택이 IMM부터 시작이 되죠. 자, 6레벨 보너스. 저희가 보상을 알게 되면 어떤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6레벨 보너스 저희가 IMM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5단계까지 받아요. 5레벨까지. 예. 그리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2%, 5% 다음에 IMM이 저희가 9%죠. 그리고 직급과 직급 사이가 대부분은 어때요? 갭 차이가 3%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가 MM에서 IMM으로 갈 때는 4%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카보너스. 카보너스도 사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IMM인데도 카보너스가 지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회사도 이렇게 초기 직급부터 초기 리더 직급부터 카보너스를 주는 회사는 없다. 그리고 16만 9천 원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을 또 기아 자동차 K3인가? 예, 그거를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카보너스로 충분히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예,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행 보너스도 IMM부터 유럽으로 가게 되죠. 예, 사실 IMM만 돼도 저희가 유럽, 이번에 또 크로아티아 여러 가지 또 여러 나라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IMM부터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진짜. 예, 그리고 연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IM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PM 사업의 액션 플로우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IMM을 가는 과정이 다 하죠, 저희가. 유스톡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이 IM에 가는 시기예요. 자, 저희가 명단 작성하죠. 그리고 컨택하죠.
예, 그리고 미팅하죠. 그리고 2대1 미팅을 통해서 또 호일러 법칙도 배우고요. 또 후속 관리도 하고, 그리고 초대도 하게 되고, 시스템 조인도 하게 되고, 또 스폰서 티업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많은 과정들을, 사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이 IMM을 가면서 다 배워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일정, 고정 고객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 일정 좀 수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시기가 바로 IMM이에요. 정통 네트워크에서는요, 어, 지금 N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사업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6개월 동안에 이제 그 매니저를 패스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발생하는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그 포인트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 매니저를 패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죠. 그거를 만드는 고정 고객 한 IMM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있으면 IMM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고정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근간을 만드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가능한 직급이죠. 마음 먹으면요. 네, 그리고 빠르게 명단을 내가 소진하는 직급이에요. 왜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이때 빨리 명단을 소진하고 PM을 알리면서 IMM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IMM을 가본 사람만이 또 IMM을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까 기본이 저희가 내가 먼저 해보고, 그쵸? 내가 먼저 해보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본 다음에 IMM을 창출할 수 있다. 리더로서 첫 단추가 바로 IMM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PM 사업은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더라고요. IMM 블록 쌓기다. 내가 IMM이 되고요. 자, 제가 IMM이 되고, 나의 일대를 IMM을 창출을 하고요. 그 일대가 또 그 일대를 IMM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의 또 직대를 또 계속해서 저도 또 일대를 IMM을 만들겠죠. 이렇게 IMM의 블럭을 계속 쌓게 되고 블럭을 쌓다 보면 이 IMM으로 인해서 큰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온라인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CL 빌딩, 본인의 목표가 PT라면 PT 빌딩 이렇게 IMM 블럭으로 쌓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내가 IMM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예, 바로 유스톡 데모를 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유스톡 데모를 이 IMM을 가면서 했느냐. 아까 우리 성은영 사장이 그 액션 하신 그 사진 보셨잖아요. 인증사진. 거기에 보면은 STP 하신 거, 그죠? 보상 푼 거,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거. 이거 다 나와 있었잖아요. 해강북을 통해서. 시스템대로 그대로 진행하신 그 내용을 그 사진으로 다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유스톡 데모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품을 잘 써보고요. 제품 애용을 안 하고 내가 이 PM 사업의 아이템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감동이 돼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는 틀려요. 영업은 내가 자동차를 어때요? 타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제품 그 상식 그 설명만 할 줄 알면 팔 수 있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애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업 초기에 남자 사업자분들이 조금 제품 애용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 부분입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에 내가 조금 이제 좀 알게 되고 애용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자동으로 전달이 돼요. 예. 입이 방언이 터진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달할 때는 어때요? 내 마이 스토리. 내가 왜 이 PM으로, 이 주스 한 잔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PM 사업을, 이 PM을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꿈을 사실은 전달하는 그 마이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 사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좋아진 사례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액티를 많이 먹이셔야 돼요.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한 잔의 기적이라고 해서 액티바이즈를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내가 타먹였느냐.
저희 권경희, 김승준 그룹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 액티 한 통을 다 그 쓰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실 정도로 이렇게 액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시키셨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액티를 먹이는 순간 어떨까요? 뭔가 내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돼도 뭔가 그 대화의 화두가 이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빨개졌는지, 그동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유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데모를, 이 뭐죠? 액티바이저를 활용하시면, 어, 얘기의 매기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피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또 그룹장님이 또 비유를 해주셨죠. 아주 끝내주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태리 타올을 만든 회장님이 이렇게 미는 행위를 하는 것과, 그쵸?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이 때밀이를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끄럽다,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내가, 현재 위치에 대해서 내가 사업가라는 인식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셔야 돼요. 예, 늘 가방에는 액티, 그쵸? 그리고 오메가3, 이게 꼭 가지고 다니시고, 타사 오메가3, 이게 함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게 해강북이죠. 해강북 없이 내가 뭔가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 적어도 이제 좀 사업을 몇 년 진행해 보셔야지 그나마 조금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해강 북으로 뭔가 내가 전달을 하셔야지 이게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만 전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사업을 전달하시는 거를 절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네, 호전. 이 호전 때문에 또 사업 전달이 어려워지거나 제품 전달이 어려워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전 공부도 너무 깊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맥을 좀 짚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많은 것이 필요가 없죠. 저희가 뭐 어떤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를 낸다든지, 뭐, 또 사무실을 얻어서 월세를 낸다든지, 관리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낸다든지, 재고를 쌓아놓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데모백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의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백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M 오메가3, 이 지용성 영양소, 그리고 타사, 이왕이면 눈에 확 띄는 붉은 계열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알티즈 오메가는 약간 그 투명해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강력하게 눈에 각인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붉은 계열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믹스 커피, 그 다음에 미니 가위. 이게 이빨로 뜨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미니 가위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사와 자사의 그 오메가 실험. 그러니까 공병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의 또 가장 복제 툴이죠. 회강부. 요거를 꼭 준비하셔서 이 대목백 안에 다 넣어가지고 항상 미팅할 때 그리고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 액티바이즈와 오메가3는 좀 들고 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IMM이 되기 위해서 자, IMM은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자, 여기 직급표가 있습니다. TP부터 CL까지 직급표가 있는데 IMM이 되려면은 매니저 직급자 3명에 나를 포함해서 내 사나 합산 10,000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매니저 직급자 3명이라는 건요. 한 라인에서 매니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에서 각각의 매니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본 최소 툴은 이걸 갖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6단계까지, 6레벨까지는 중복을 해서 받죠. 6레벨 보너스와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를 받아요. 그쵸? 그 중복으로 받는 거에서 6레벨 보너스를 꽉 차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제가, 나도 알고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밑으로 우리 같이 인맥이 겹치는 거예요. 그 언니 밑으로 누군가를 꽂아줬어요. 그랬을 때 꽂아주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꽂아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나처럼 꽂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정말 리더는 3대 이상, 4대, 5대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정작 그렇게 꽂아주고 아래로 계속 내리게 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리더는요, 6레벨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 아래로 내려주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직대로 꼭 라인을 펼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6레벨까지 빵빵하게 우수 가맹점으로 로열티 소득을 받으셔야 돼요. 우수 가맹점으로. 오토십을 5개 하는 가맹점이 있고요. 오토십을 10개 하는 가맹점이 있어요. 어떤 게 우수 가맹점이에요? 그 10개 하는 우수 가맹점이 있는 그 로열티를 받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6레벨을 좀 빵빵하게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승급을 할 때도 저희가 6레벨까지의 포인트로 합산이 됩니다. 포인트가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PT부터는 5라인, 자, PT 여기 보시면요. IMN 직급자가 3명이고 나를 포함해서 10만 점에 나와야 되죠. 근데 이 IMM이 세 라인이 아니라 내가 5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6레벨 다음, 그러니까 7, 8, 9 무한대까지 모두 다 승급 포인트로 인정을 받아요. 5라인의 IMM이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나는 세 라인만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IMM이 세 라인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직급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어차피 CL도 5라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PP부터 4라인이고 그리고 VP부터 한 라인 추가될 때 0.5% 추가 커미션이 있어요.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내가 굳이 세 라인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좀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5라인일 때 내가 무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5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물론 5라인을 깔기 위해서는 딱 5명에게 전달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전달해야겠죠.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계속 많이 전달을 하셔가지고 5라인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 내가 5명, 5명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IM 가는데 나는 5명은 만들 수 있어. 오토 풀셋으로 전달하는 걸 기본으로 갔대.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오토십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일단 5명으로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직대가 내가 한 그 5명이 또 그들도 5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명단을 제가 후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일대의 명단을 제가 후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내가 나의 일대 5명, 그리고 일대가 또 5명씩 전달한, 나로부터 2대죠. 25명 했을 때, 나 1명, 그리고 5명, 이렇게 25명 더하니까 총 31명이잖아요. 그래서 오토십과 액티 3개, 이렇게 했을 때, 오토십이 저희가 103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액티바지가 32포인트 해서 총 199포인트예요. 곱하기 31명 하니까 6,169포인트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오토풀셋 매니저 보상을 전달을 하게 되면 풀셋 8명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8명이 아니라 저는 사업 초기에 전 한 명도 오토십만 전달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대부분 다 거의 99%가 다 오토풀셋이었어요. 아마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도 그러셨고 대부분은 다 정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일단 보상을 전달하시잖아요. 그럼 풀셋 8명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000포인트가 이렇게 넘게 돼서 예상 수당 8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직대를 내가 이 5명이 아니라 더 많이 펼치면 펼칠수록 훨씬 더 커미션은 높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평균 수당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수현 사장님도 뭔가 본인이 평소에 받던 것보다 2.5배
직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난달에 31명 정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평소에 받던 커미션에서 2.5배를 더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저희 그룹에 또 해강 그룹에 박한슬아 그룹장님도 직대를 굉장히 많이 펼치셨잖아요. 그래서 500 가까이 제가 IMM인데도 500 가까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로 꽂아줄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일대를 펼치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제품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이 라인에 집중한다. 이런 거 정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부터는요. PM이 알아서 일을 해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맡기시면 되고요. 나는 5명까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3명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시고 그 3명이 각각 3명에게 전달되도록 아니면 이 각각 한 명 한 명이 뭐 5명씩 전달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게 각각 3명씩 전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그림을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한 것뿐이고 각각 3명씩 전달했을 때 나 1명, 그리고 3명, 그리고 9명, 9명이 3명씩 전달했을 때 총 27명. 이렇게 되면 총 40명이 나옵니다. 40명 곱하기 단순히 그냥 오토십만 전달했다고, 오토하고 액티바이즈만 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7,960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풀셋 4명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 IM은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또 이제 IMM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직급 포인트의 반 정도가 이제 오토식 매출로 나오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100개, 오토식 100개로 원래 이제 만 포인트가 만 포인트를 하려면 오토식 100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50개만 있어도 굉장히 탄탄한 유통망이 형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한 30명 정도만 있으면 IMM은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총 31명이죠. 나까지 포함해서 30명 대략 한 30명 정도가 있으면 IMM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맥을 짚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집중할 거는 내가 중요한 것은 일대 5명을 후원하는 거예요. 내 일대 집대 5명의 명단을 후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일대가 또 본인의 일대 5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복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IMM이 되고 내 파트너가 IMM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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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 IMM이 5라인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자동으로 승급이 이제 EVP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요, PT 포인트가 뜨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IMM을 내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내가 파트너를 IMM을 만드는 건데 내 일대를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대가 또 그 본인의 일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직대의 명단을 후원하는 일에 95%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후원을 하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후원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지 후원을 하죠. 그쵸? 그래서 사업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사업의 기본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팅 전에 저희가 일일 일강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미팅하기 전에 꼭 항상 나가기 전에 매일매일 거의 일일 일강을 하고 나갔어요. 강의를 듣고 나가는 날이랑 그렇지 않은 날은요, 정말 제 에너지 레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리고 전달하는 제 기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미팅이 있는 날은 꼭 내가 일일 일강을 하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팅이 없는 날도 초기에는 이렇게 사업 초기에는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지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배우는 것이 또 있죠. 물론 시스템에 나오셔서 배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2대1 미팅, 스폰서와 미팅 후원받을 때, 내 자신이 후원받을 때 스폰서를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스폰서가 어떤 눈빛을 쏘는지, 어떤 기세로 하는지, 클로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적으로 밟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액션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샘플링 하는 거, 그리고 액티를 먹였을 때 무서우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도 액티 먹여보고, 근데 액티 먹이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근데 액티를 먹어서 빨개지는 게 겁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무슨 반응이 나올까? 이 사람은 또 무슨 반응이 나올까? 라고 내가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러시 반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설명을 못하면 어떤 영상을 줘야겠다라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강북을 계속 듣기만 하시고 얘기 안 하시면요. 정말 안 돼요. 내 입으로 직접 말씀을 뱉어봐야 됩니다. 내 입으로 뱉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속 반복하시면 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시면 됩니다. 행동량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돼요. 이때는 깨지고 슬퍼할 겨를 없이 다음한테 넘어가야 돼요. 예.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횟수 1일 3방, 5방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어요. 예. 3방 매일매일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요, 고개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액션이 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개도는 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바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처음에 우리 정순이 국장 2시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 또한 2시간 했어요. 여러 가지 주저리주저리 말하고 또 듣다 보면 끊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2시간씩 막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미팅을 리딩하게 되죠.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니까 커팅할 때 커팅하게 되고 그리고 내 할 말만 딱딱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미팅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때 완벽한 STP를 할 수 있을 때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시간도 조율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서 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은 반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팅을 하기 전에 배우고 액션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처음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면서 전달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하셔야겠죠.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있다는 조지라드 법칙, 결혼식이나 우리가 장례식장에 초대하는 명단의 대부분 250명은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지라드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리지 말고 신밥, 더운밥, 찬밥 가릴 수 없잖아요. 초반에. PM은 다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전달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다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다 버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비자, 사업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PM 제품이 들어간 다음부터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선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되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마움을 좀 아시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조금 후원하기 저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글쎄요, 좋은 사람을 선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추가 소득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빚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 굉장히 또 명단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 기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어, 명단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PM 사업을 딱 접했을 때 그게 조금 쉽다, 심플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비교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자들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남편 카드, 뭐 이렇게 가족 카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말고 이왕이면 구매력이 있는 분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명단, 두려운 명단. 근데 결국은 내가 두려운 명단을 컨택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릇이 커진 거거든요. 그 명단을 찾아서 그때 이제 두려운 명단을 컨택해서 내려갈 때 라인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거절 당할 생각으로 전달하시면 돼요. 두려운 명단은. 그냥 이 사람한테 거절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전달하시면요. 나중에 그분들이 세미나장에서 오셔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분이 저한테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정성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슬퍼할 겨를 없이 그냥 다음 명단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패스 앤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아픈 사람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건강기능식품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건강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람.
꿈을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PM 사업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서 일단 아픈 사람 말고요. 리더를 찾는 일이라는 걸 조금 머리에 갖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컨택할까 말까 예,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명단을 소진하시는 거. 그래야지 또 IM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이에요. 2대1 미팅에서 이제 스폰서와 나와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같이 이렇게 세 명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2대1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브릿지예요. 예. 가운데서 소개해 주는 내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스폰서에게 클라이언트, 커스터머의 그 정보를 좀 줘야겠죠. 고객의 니즈를 스폰서에게 전달하면 가장 좋아요. 그 미팅이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죠. 스폰서에게 니즈까지 파악하면서 이거 진행하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그분과 한번 사전 미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폰서에게 니즈를 전달하셔야죠. 예. 그리고 스폰서한테 너무 이 커스터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뭐 리크루팅 되면 아주 끝이 난다든지,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든지, 이 사람 하면은 정말 바로 CL 갈 거라든지, 이렇게 과한 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폰서도 어차피 되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팅은요, 테이블 미팅은요, 다 기세 싸움이에요. 에너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에게 기운을 빼앗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언행은 하시면 본인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영리하게도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사전 프로모션을 좀 하셔야겠죠. 그 사람에게 들을 귀를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억지로 이거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제 스폰서가 함께 가는 곳을 알리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러면요, 세 명 모두 다 최악이에요. 이거는 진짜 미팅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바로 미팅 직전에 스폰서와 함께 가는 걸 얘기해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당일날 스폰서한테 전화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할 거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본인이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는요, 본인을 도와주는 분이세요. 정호식 사장이 뭐 낙서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 스폰서의 시간을 지금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할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시간을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항상 사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팅 약속 잡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서 과한 티업, 스폰서에 대한 티업 하지 마시고요. 불편하죠. 예,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좀 지각하지 않으시고 먼저 와 계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 기회의 소중함을 좀 알면 사실은 이렇게 지각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예, 이 브릿지가 늦게 오면 스폰서와 이 커스터머 얼마나 서로 뻘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미팅이 시작되면 사실은 이 브릿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커스터머가 나중에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2대1 미팅에서 이 브릿지가 하는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경청을 하느냐, 아니면 딴짓을 하느냐, 정말 예,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끼어드시면 안 돼요. 끼어드시면 스폰서의 이 맥이 자꾸 끊겨요. 흐름이. 그래서 끼어들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예, 혼자 미팅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는 거고 적어도 저희가 한 3번에서 5번은 후원해 드리잖아요. 그쵸? 스폰서들이. 그러니까 이미 끼어들기가 시작됐다는 거는 본인이 할 말이 생겼다라는 건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 노하우를 배우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것도 굉장히 잘해주신 분이 우리 또 박강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본인이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생각,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매출은요, 일단 제품 들어가고 액티 체험하고 그리고 보상 플랜 전달하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와요. 예. 본인이 그렇게 전전긍긍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그렇게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스폰서에게 좀 판을 벌려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자, 클로징은 스폰서의 화려한 STP가 아닌 나에 대한 내가 하는 거죠, 사실.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리크루팅은 결국은 전달해주는 나에 대한 신뢰감으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사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너랑 하고 싶은지 이런 결정적으로 좀 이런 강력한 클로징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을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매니저를 어필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그냥 제품 먹어봐.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랑 같이 좀 바꿔보자. 그냥 바꿔보자. 매니저 어필 하셔야죠. 이왕 매니저 해놓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매니저 유지 안 돼도 매니저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첫 달에 매니저를 어필하시는 거, 이걸 처음부터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클로징 이후에 제품 애용하시는 거, 시스템 초대, 초기 사업자가 들어야 될 강의 목록 이런 거 다 전달하셔야 돼요. 다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 S방 맨 위에 또 공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속은 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초기에 사업할 때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거였어요. 그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면 미팅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힘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파트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저만 계속 실력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후속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스폰서는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거. 그리고 미팅 항상 복장. 예, 복장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PM을 먹고 나서 좀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복장으로 그리고 외모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1 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복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2대1 미팅에서 내 브릿지 하는 역할 꼭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후속은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좀 정보방에 좀 초대하시고요. 소비자방 호일러 법칙이잖아요. 소비자 방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잖아요. 그쵸? 그 소비자가 톡방에 질문하고 이게 바로 호일러 법칙이에요. 그리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 클로징 하고 나서 호전 반응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전 반응을 기다리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응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반응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고객한테는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소통하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얼굴 보면 좋아요. 예, 자주 소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잖아요. 그럼 제품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IMM 가는 일도 많이 나옵니다. 예. 저 초기에 진짜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소비자만 또 후속을 관리해도 IMM을 갈 수 있고 소비자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샘플링, 바로 이제 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 좀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3일치, 5일치씩 주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반응이 나오는 기간은 항상 짧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일치씩 보여주시면 되고, 주시면 되고, 샘플링 굳이 또 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액티 먹이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샘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액티 먹이시고, 그리고 기본 3종의 다른 샘플, 그런 것들을 맛을 보여주시면 또 다른 제품이 있다라는 거, 뭐 뷰티라든지 갤림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게 되니까 이렇게 샘플링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들 후속 관리할 때요. 시스템 성격에 맞게 초대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해다방. 아까 우리 서은영 사장님도 해다방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 내가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직접 시스템, 제품도 마찬가지,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리고 초대도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다방에 초대할 명단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해도, 그리고 매니저가 패스가 됐으면 그분을 바로 제품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해다방을 먼저 체험해야 되니까 여기 초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못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오프라인으로 못 움직이시는,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오늘 같은 온라인, 그리고 이제 해강그룹 줌 미팅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이렇게 시스템 또 명단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또 시스템 성격에 맞게. 그리고 IMM에 또 집중하실 분들. 물론 IMM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오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IMM 팩토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IMM이 생깁니다. 내 파트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IMM을 달성하신 분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IMM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건 내가 IMM을 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강그룹 IMM 팩토리에 또 초대할 명단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대가 답이다. 초대만 잘해도 사업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초기에 많이 하는 실수들 제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피밍아웃을 못 하세요. 이제 아직 나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과의 대화를 조금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많이 배려하시죠. 이게 진짜 배려를 상대방을 하시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 사업 안 할 거야. 뭐, 이 사람은 뭐, 예뻐서 뭐, 안 할 거야. 뭐, 아무튼 이거를 다 본인의 생각을 다 넣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커팅하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무조건 혜택을 전달하시고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AI가 좀 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처음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의 감정을 빼라. 나의 생각을 빼고 나는 그분에게 혜택을 그냥 AI처럼 전달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그분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 패스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이 돈을 많이 쓰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사업의 기회의 이 가치를 아직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 일단 저희가 처음에 패스해 놓으시면 어때요? 그 다음 달에 또 매니저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 매니저 패스 전달을 못 하신대요.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하세요? 그거를 본인이 걱정할 게 아니라 매니저 패스를 시킨 다음에 어때요? 그분에게 그 다음 달 초에 이번 달부터 매니저가 되었으니까 매니저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다. 혜택을 전달하시고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후원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분 매니저 패스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돈 벌자라고 해서 매니저 패스를 하신 거잖아요.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돈 벌 수 있게끔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자꾸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생각하고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파는 일 못한다고 해놓고 자꾸 파세요, 제품을.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저희는 사업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전달하시고, 매니저 패스를 전달을 하시게 되면 오토심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파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계속해서 유통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상을 꼭 하셔야 돼요, 보상. 보상을 매일매일 푸세요. 매일매일. 한 달만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막 20분, 30분 걸리는데 나중에 5분 만에 다 풀어요, 보상.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그리고 아닌 자꾸 타인의 말에 집중을 하세요. 가족이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가족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성과를 내보신 분인가요? 아니면 친구가 그렇다더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말들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셔도 돼요. 예, 스폰서에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형제 라인에도 이거는 질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스폰서 모든 사업적인 문제들은 궁금증은 스폰서와 상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꾸 스스로 또 핑계를 찾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시스템에 진짜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그 살아왔던 그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 번, 두 번 강의를 들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에 매번 참석하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꾸는 그 일에 좀 시스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내가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또 IMM을 IMM 되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막 그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처음에 초반에는 정소진 그룹장님하고 이제 사업 스타트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초반에는 정소진 그룹장의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받았고, 초반에 딱 한 번 한성주 그룹장님, 우리 이지화 사장님 동생분, 이지현 사장님 춘천 그 후원할 때 제가 한 번 딱 후원을 받았는데, 그때 저 거기 가가지고요. 녹음했어요. 녹음하고 집에 와서 그 한성주 그룹장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달달달달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뱉어보니까요. 들을 때는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하나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진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열심히 해야겠구나. 진짜 무한 반복해야겠구나. 내가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초반에 내가 내 입에서 수수수수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강사가 되는 걸 꿈꾸셔야 돼요. 강사가 됐을 때 많은 영향력이 행사가 됩니다. 파트너가 강사인 스폰서를 보고 많이 영향력을 받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강의를 못하면요. 파트너도 못해요. 안 하게 되죠. 스폰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스폰서가 나한테 강의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강사가 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아는 만큼 커미션이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일일 일강, 유튜브 강의 매일매일 들으시는 게 좋고요. 독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독서는요, 처음에 저 IMM 때 저도 독서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한 뭐 환자혁명이라든지 아니면 호선 반응,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만 독서를 했는데, 이제 점점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IMM 블럭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면요, 이제 독서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나에게로 와요. 나를 보게 됩니다.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정말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미래를 보게 돼요. 독서를 하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독서를 꼭 하셔야 돼요. 물론 리더십도 키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파트너가 할 일을 빼앗으시면 안 돼요. 모든 소비자 관리. 아까 제가 그랬죠? 제 집대를 후원했는데 그 소비자들 관리까지 제가 다 했다고? 그러면은 내 파트너는 성장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소비자 관리라든지 미팅 주도라든지 강의 이런 것도 다 내가 혼자 다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거 내 파트너가 빨리 파트너를 바보 만드는 일이다. 빨리 그만두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달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눈앞에 횃불을 지켜두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거. 이게 바로 후원이거든요. 후원. 내 파트너의 명단을 후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톡 전달하시고 그리고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PM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우면 반드시 행동하라. 그리고 문제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사고 전환을 하라라고 이제 로플 소르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라는 생각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라는 그 사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지향적인 사고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도전이라는 단어로 좀 치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만으로는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배우시고요. 행동하는 자만이 오히려 전설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롤프 소르그 회장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네, 이대로 좀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여러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초의 법칙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5, 4, 3, 2, 1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헤르만 헤세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독서 미팅 있잖아요. 이거 삶의 실력.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 책에서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데 이 문구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IMM 가는 게 지금 아까 성은영 사장님 5천 포인트 이거 언제가, 이거 진짜 못 갈 것 같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5천 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이게 또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행동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이게 깨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고요. 그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let's IM에 저희 모두 IMM이 되고 내 파트너 그리고 IM을 많이 창출하는 블록 쌓기를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